안녕하세요. 윤영기입니다. 네, 코로나의 한파에 조금 힘드시지만 건강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현장에서 나이 들에 있어서 건강과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우리 이 사업에 대한 진가를 더 보신 신동숙 리더님의 Y 아메를 들으실 거고요.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생필품을 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른 홈쇼핑과도 비교되면서 정말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우리 박대원 리더님의 사업 설명, 그리고 또 누구나 고민하는 아이 4명 중에 1명이 가족 중에 아토피가 있다고 얘기할 만큼 환경병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그쵸? 아토피에 대한 면역, 어떤 제품으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재희 리더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아이들과 같이 모두 힘든 끼니가 제일 걱정 아니에요. 뭐 해 먹어? 그게 모두의 고민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아주 쉽게 해 주실 수 있는 계란 하나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킨 요리에 대해서 우리 지오키 리더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모두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숙 씨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신동숙입니다. 우리가 안 지가 벌써 10년 넘었죠. 10년직이라고 이제 친구 같아요. 네. 진짜 동생 같아요. 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밝게 웃으셨어요. 네. 이렇게 웃으시면서 너무 귀여웠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네. 활짝 웃어주시니까. 쑥스러워서 그랬죠. 그런 거였어요? 쭈삣쭈삣했죠. 근데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딱 그랬어요. 제가 아메 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그거 피라미드인데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황당했어요. 왜냐면 대놓고 피라미드라고 그런 사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그랬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 계기로 좋아지셨어요? 네, 그때 건네준 책이랑 테이프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그 책을 보고 그 인쇄 수입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쇄 수입이 이런 수입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메이가 무언가도 알게 돼서 이제 다른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책을 진짜 많이 읽으시고 책을 좋아하시는 거는 제가 댁에 갔을 때 참 놀랐어요. 왜냐면 가구보다 더 많은 책을 보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천장을 뚫을 만큼 책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 잘 키워야겠다는 그 로망이 있어갖고, 그때 책을 좀 유난히 다른 집과 다르게 유난히 책이 많았고요. 또 애기들한테 또 많이 읽으라고 했었죠. 네, 그 책을 진짜 많이 읽고 훌륭하게 아이들이 컸고 성품도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아서 진짜 내 딸, 내 아들 같은 그렇게 키워놓으셨어요. 착하게 컸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꿈이 있죠. 한 3가지 정도. 네,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먹고 사느라고 뭐 여행 가자고, 사실은 큰애가 여행 가자 해도 다음에 미뤘어요. 그리고 근데 가끔 이런 미팅장에 나오면 뭐 리더 여행 간 거 있잖아요. 가족 여행 간 거 보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다 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여행 가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여행 가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또 집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집도 깨끗하게 안 보이게 다 수납장이 많은 공간, 넓은 공간에서 살고 싶은, 예쁘게 꾸며놓고 살고 싶은 그런 꿈도 생겼고요. 또 이제 자녀들이 다 컸지만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게 생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네. 아메이를 통해서 어떤 꿈이 생겼어요. 그렇죠. 여기 와서 네.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많이 제가 성장한 거죠. 네. 내적 성장. 네네네. 제가 너무 신이 나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꿈이 생겼구나. 생기면은 꿈을 꾸잖아요. 그럼 그렇죠.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일단 성공하려면 꿈부터 꿔야겠어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네. 지금은 시설에서 불편하신 분, 어르신들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아. 근데 거기서 이제 네. 제가 거기서도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네. 이제 어르신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이제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길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아프면서 사는 삶은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생각에 보조식품도 많이 챙겨 먹고요. 특히 비타민 C도 많이 챙겨 먹고 또 단백질도 많이 챙겨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르신들이 보면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좀 풍요롭고요. 네.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좋고 또 뭔가를 선택할 때도 선택의 폭이 넓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간다 할 때도 본인이 병원 가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선택 폭이 넓어져서 꼭 인쇄 수입이 있어야겠다. 그러려면 저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네. 이 아메이로서 네. 이 연금 같은 인쇄 수입을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에 이제 더 네.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꿈이 생겼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려요. 그런 꿈이 생기시다니. 네, 아. 저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우리 가족하고, 네. 동수 씨네 가족하고, 이 아메이로 여행 가는 거 한번 네. 도전해볼까요? 네, 좋아요. 너무 신나죠? 네, 신나요. 아, 내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꼭 그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네. 뛰겠습니다. 네. 네, 저도 뛰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자유를 위해서 하나, 둘, 셋 하고 고 프리덤 할까요? 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고 고 프리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메이 사업 설명 순서를 맡게 된 박대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20분간에 걸쳐서 아메이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세상 변화 속에서 이 아메이 사업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는 기회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다 잘 아시겠지만 올 초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이 된 지금까지도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질병이 워낙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바람에 가뜩이나 이게 아니었어도 기술 발전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 질병 사태가 더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켰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올 5월 달에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들을 이제 집계한 자료인데요.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340만 명 정도 전 세계에서 확진자들이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했던 그 보도가 나온 기억이 나는데 그로부터 약 2달 뒤에는 1,300만 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급기야 지난달 말에는 6,100만 명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 감염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는데 한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사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다 했지만 이제는 점점 일상이 되어져 버려 가고 있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 여행도 가지 않고 영화도 보지 않고 이런 변화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쪽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또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식당이라든지 혹은 헬스장 같은 데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죠. 이것 말고도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요. 아무튼 이런 큰 변화들을 우리가 마주하다 보니 우리 일상들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또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사실 좀 많이 미루고 미뤄왔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참 이걸 우프다고 해야 할지 결혼식장에서 다 신랑 신부 포함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급기야는 이렇게 아예 온라인으로 결혼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이제 학교에까지 미치게 되어서요.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 없이 빈 강의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집에서 수업을 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일상화 보편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교육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또 학생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 어떤 이런 교육의 편차의 심화 이런 문제들도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소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술의 발전 때문에 우리가 소비하고 뭐 구매하는 여러 가지 그런 쇼핑에 관한 축이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많이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가장 큰 혹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체가 어디 있을까? 뭐 한번 생각해보면 글쎄 뭐 G마켓인가? 뭐 11번가? 이런 게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요. 뭐 매출이라든지 혹은 그 시장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의외의 회사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 바로 그런 회사들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벌써 이 네이버 안에서 거래되는 거래 규모가 21조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친구들한테 가볍게 뭐 선물을 한다든지 뭐 작은 금액으로 소액으로 구매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것도 다 모으다 보니까 벌써 이제 3조 규모가 넘어가게 됐고, 쿠팡 같은 경우는 사업 모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17조 매출이 넘어서는 그런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마트나 이런 백화점처럼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빠른 성장을 해서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하나하나 경쟁력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검색 포털이죠. 그러니까 사실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다 이제 평정하다시피 했는데 그 각 국의 독자적인 어떤 검색 시장을 진입하지 못한 몇 개 안 되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고, 그 중심에 바로 이 네이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월간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벌써 3천만 명이 훌쩍 넘었고, 이런 많은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이게 네이버 쇼핑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는 어떨까요? 카카오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월간 이용자 규모로 따지면 벌써 네이버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50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바탕으로 이런 큰 쇼핑으로 점점 이제 커머스 시장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쿠팡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여기는 좀 후발 업체였기 때문에 무엇을 강점으로 내세울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류 시설에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당일 배송, 막 로켓 배송 이런 것들을 강력한 무기로 많은 이용자들을 흡수를 해서 지금 이제 한 1,3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회사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 매장도 없고 직접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시는 것처럼 직접 제조하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오픈 마켓, 그러니까 온라인의 장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거래 수수료 같은 것 형태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특정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오신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쇼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애초에 이 애용자라는 개념이 조금은 희박한 그런 태생적인 약간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지속적인 매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재방문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이용자들의 재방문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유통의 큰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제품 본연의 기능에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 전 세계 많은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온 오프라인을 아울러서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이 아메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아메이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시면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마 이런 이야기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메이 뭐 내가 제품 써봤는데 제품은 참 좋은 것 같아. 뭐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이 아메이 제품은 좋아라는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굉장히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메이 제품
좋아.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아메이 제품이 좋아. 아메이 제품도 좋아. 아메이 제품은 좋아. 이게 사실 다 다른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아메이 제품은 좋아 라고 말할 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메이 제품 써봤는데 참 좋은데 그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뭐 아니면 아메이 제품은 참 좋은데 뭐 회사가 좀 이상하다던데 아마 이 정도의 뉘앙스가 들어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처음에 어떻게 접하셨든지 간에 오늘 지금부터 설명드릴 정보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 비교를 토대로 어떤 것이 더 정확한 정보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메이는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리치와 제이라는 두 분이 1959년에 미국에서 이제 설립을 한 회사인데요. 이 두 분이 참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간단히 좀 줄여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또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신 건데 뭐 이런 고민은 당시에 이 두 분만 하셨던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셨고요. 그 결과로 이렇게 중간 유통 과정을 축소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유통 채널이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할인점과 뭐 홈쇼핑을 이용하게 됐는데 이 창업하신 두 분의 도전 정신과 창의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새로운 도전을 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광고도 한번 다 없애보자. 우리가 너무 좋은 제품을 만들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셔서 사업 모델을 만드시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만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진화를 하다 보니 이제 유통 진화의 끝이다. 뭐 지구 최고의 판매 방식이다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의 하나의 사업 모델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창업하셨던 두 분은 다 고인이 되셨고요. 이제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이제 경영 일선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메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그거 아메이, 근데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 벌써 뭐 한참 전에 들었는데, 그거 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업 모델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그거 내 친구가 하는 거 봤는데, 뭐 굉장히 제품 많이 힘들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판매하는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생각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메이도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관련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사업 모델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통이 발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주변 기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과거에는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서비스나 이런 걸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할 때 뭐 종이에다 신상을 다 적어서 뭐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는 과정들을 겪었지만, 요즘 누가 그런 방법을 쓰나요? 그냥 간단히 핸드폰으로 앱에 다운받아서 몇 가지 개인정보 입력하면 다 회원가입이 되죠. 이제 이런 회원가입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유통 과정까지도 이제 새로운 큰 모델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런 것들을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보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보안 관련된 기술들도 많이 또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일 배송, 새벽 배송 같은 이런 첨단 물류 시스템들이 같이 발달을 하면서 큰 어떤 주변 기술들이 발달하는 배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여러 가지 주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이제 디지털 아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몇 가지 예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앞서 제가 카카오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제1의 그 소셜 커머스 또 SNS 업체인 카카오하고 제휴를 해서 아주 간단히 회원에 가입하고 또 소개를 하고 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 금융 회사 가운데 가장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신한금융지주하고 같이 간편 결제인 온라인 아메이 월렛이라는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앱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뭐 사업을 관리한다든지 뭐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앱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아메이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길래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아메이 제품은 참 좋아 이런 평판을 얻게 되었을까? 제가 그걸 이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요즘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뭐 건강에 특히나 관심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아메이는 워낙에 애초부터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이라고, 그러니까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가진, 력을 가진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주방기구, 그리고 물,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또 정수기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용과 관련된 화장품 브랜드로 아티스트라고 하는 제품도 만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씻고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뭐 세제류들, 뭐 개인 퍼스널 용품들을 또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심심찮게 이런 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주방 세제를 이것저것 써봤는데 아메이 세제 말고 딴 거 썼더니 막 주부 습진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나는 다른 세제는 못 쓰겠어. 뭐 아니면 나는 아메이 샴푸를 한번 써봤더니 다른 샴푸는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강력한 그 애용자 네트워크를 이런 좋아하시는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강력한 애용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전 세계에 분포한 많은 애용자 네트워크를 보고 우리도 저 사람들한테 좀 우리 제품을 팔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많은 회사들이 또 이렇게 같이 제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메이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처럼 중간에서 소비자들과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아메이는 이제 1959년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 제조 시설을 통해서 450가지가 넘는 많은 제품들을 직접 생산하고 또 이제 전 세계 100여 개가 넘는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한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막강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많은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글로벌로 봤을 때 약 이제 10조 원이 넘는 이 생필품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 1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큰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그래 듣고 보니 아메이 제품 내가 그것도 써봤던 것 같고 뭐 그래서 뭐 좋은 제품이었던 거는 나도 알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떻게 도대체 사업이 된다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그 수익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존의 유통 채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 한 1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그 원가 구조를 보면 한 20%의 생산 원가와 나머지 80%의 광고 유통비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유통을 다 제거한 아메이는 이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질 좋은 원료 그리고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써보면 이 아메이 제품 참 좋구나 라는 평판을 얻게 된 근간이 되었고요. 그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원에 가입하시면 30%를 할인해주고 그래도 남게 된 이 30%를 재원으로 해서 각각 이 매출에 기여하신 분들한테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30%의 보너스는 다시 21%와 9%의 보너스로 나눠지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21% 보너스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21%의 보너스는 뭐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좀 뭐 줄인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창업 이래로 지금까지 여기 보시는 표 이 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지급이 되어 왔는데 요 보너스표에 근거해서 이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 이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점수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소비를 통해서 내가 소비한 게 점수로 적립되는 거는 많이 익숙하시죠? 그런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게 내 소비에다가 내가 정보를 전달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의 점수를 다 합쳐짐으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모델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오늘 처음 이 정보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나라고 하고요. 이 정보를 소개하신 분이 있겠죠. 그분을 이제 S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서 한번 제품을 이용해 보니까 진짜 듣던 대로 제품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내 친구, 가족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4명 정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분들이 각각 다 아메이 이제 회원 가입해서 한 20만 점씩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소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보너스가 지급이 될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트워크를 다 합치게 되면 전체 80만 점의 매출 규모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80만 점은 앞서 보여드렸던 보너스표에 의하면 6% 구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6%를 계산하면 48,000원이 되는데요. 이 48,000원을 공평하게 다 n분의 1로 나눌 것이냐, 누가 다 가져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메이는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의 몫을 먼저 돌려드리고 남는 것을 소개한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전체 60만 점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6%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36,000원이라는 보너스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 48,000원에서 36,000원 뺀 12,000원이 여러분들에게 소비한 분에게 보너스로 지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도요, 여러분들이 소비하셔서 소비하신 분들의 보너스 각각 6,000원씩 돌려드리고 남는 이제 24,000원을 여러분들이 지급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좀 희한한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S라는 분이 회원도 제일 많고 제일 먼저 시작하셨고 매출도 제일 많은데 보너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노력을 누가 많이 했는가에 근거를 해서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S라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정보 전달을 했지만 여러분 두 번의 정보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 더 많은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아메이 보너스 지급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왠지 S라는 분이 내 앞에 있는데 뭔가 뭐 더 많이 받을 게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S라는 분을 한번 지워보고 생각해보면 뭐 금방 계산이 되시겠지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즉 각자 노력에 맞는 보너스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확장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그 모형대로 한번 첫 달에 구매를 해서 써봤더니 제품이 너무 좋아서 한 6명 정도에게 이 정보를 한번 전달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까지 두 번째 달에는 이제 7명의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 보너스에 해당하는 만큼 보너스를 다 지급하게 되면 전체 한 20만 점 정도의 보너스가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몫을 다 돌려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14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이걸 보고 나도 남는 시간에 조금씩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사업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마찬가지로 한 4명 정도씩에게 정보를 전달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전체 매출 규모는 이제 620만 점이 되고, 그럼 이제 15%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144만 8천 원 정도의 보너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몫을 다 돌려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한 10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가보면요, 전체적으로는 한 79명 정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전체 매출 규모는 1580만 점인데 보너스 지급되는 금액을 다 합치면 한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고, 마찬가지로 각자의 몫을 다 돌려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금액이 뭐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금액이 진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계속 지속되면서 보너스가 계속 반복된다는 데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현재 은행 금리를 한 1.3%로 예금 금리 잡았을 때 한 30억을 은행에 예금한 거에 대한 월 이자 소득과 맞먹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수입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뭐 매달 그렇게 되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서 취급되는 제품들이 앞서서 이미 다 보셨지만 떨어지면 또 사쓰고 떨어지면 또 사쓰는 제품이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회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제품 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런칭이 되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수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근간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하면서 최근 어떤 트렌드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서 맺을까 해요. 앞서서 제가 이제 온라인 쇼핑의 어떤 트렌드, 주도권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단연코 매출 규모로 보나 경쟁력으로 보나 네이버 쇼핑이 단연코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네이버 쇼핑이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제도를 하나 실시를 했어요. 이제 아주 선두를 굳히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파격적인 그 제도를 이제 실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뭐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는 제도거든요. 이건 뭐냐면 쇼핑을 할 때마다 5%의 적립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 이용하셔보시면 아시겠지만 0.1%, 뭐 0.5% 이런데 무려 5%의 보너스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을 구매하면 5천 원, 20만 원을 쇼핑하면 만 원, 이런 식으로 적립금을 주겠다는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된 거고,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많은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겠다는 거죠. 단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달 4,900원에 결제를 해야 된다. 즉 유료 서비스라는 거예요. 근데 4,900원을 내고 한 달에 10만 원을 쇼핑하면 더 많은 돈을 줄게. 사실 이게 큰 포인트죠.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메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한번 1대1로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을 구매하면 그리고 20만 원까지는 5%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금액이 점점 늘어나서 50만 원이 되면 3.2%를 지급하게 되고요. 100만 원이 되면 2.6%, 그리고 500만 원이 되면 2.1%. 좀 흥미롭죠? 쇼핑 금액은 점점 늘어나는데 보상되는 금액은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근데 이에 반해서 아메이에서도 똑같이 구매를 하면 5%부터 시작해서 적립금을 주는데요. 저쪽 10만 원 라인만 놓고 보시면 회차가 늘어날수록 더 구매 금액이 늘지 않고 단지 회차만 늘어나도 5%, 10%, 15%로 계속 적립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 합치면 총 27만 5천 원을 지급받는데 아까 네이버 플러스 같은 경우는 2년을 다 합치면 한 12만 원이 되니까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죠. 그리고 쇼핑 금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그 서비스를 받게 돼서 만약에 30만 원을 한 달 소비하면 총 82만 원을 2년 동안 지급받게 되니까 이 네이버 플러스랑 비교할 때 어떠세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웃긴 거는 이 네이버에서 이 제도를 처음에 정착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달을 하면 당신도 5,000원, 친구도 5,000원 이렇게 주겠다고 했어요. 한 달 동안만.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로 500만 원 벌었대요. 그러면 1,000명한테 전달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 달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계속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너스 비율이랑 비교해보면 이 아메이에서 제공하는 그 금액과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놓고 보더라도 단순히 5%를 지급받느냐, 최대 15%까지 지급받느냐. 그리고 정보 전달한 거를 1인당 5,000원, 한 달, 그것도 한 달로 끝났는데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전달이 되면 구매에 대한 보너스 외에도 사업이 전달됨으로 만들어지는 아까 21%까지 주는 보너스가 있었죠. 그게 추가로 지급이 되고요. 또 그 사업이 계속 추가로 전달됐을 때 점점 커지는 확장의 기회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애시당초 비교 불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월 200만 원 정도 소비한다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적립금 규모가 50만 원 수준과 170만 원 규모니까 왜 아메이 사업을 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된다고 하는지 에이 아메이 사업 그거 돈이 안 되다던데 하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왜 근거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은 이야기를 전달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하시는 분을 통해서 함께 더 많이 공부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사업 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입니다. 예, 오늘은 아토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지요? 식사를 하면 소화를 시켜야 되고 순환을 시켜야 되고 또 대사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것들의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이 아토피입니다. 정말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과잉된 열과 그다음에 독소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죠. 그래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독소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에 생기는 발진이나 염증이 바로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간지럽고 또 염증으로 인해서 진물이 나고 막 그런 것들인데요.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질환이거든요. 자, 이것들을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은요, 심폐기능이 떨어져서 비염이나 천식 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화기능도 떨어져서 많은 것들을 못 먹지만 또 흡수도 잘 못 시키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에게 약이나 먹는 약이요, 또는 피부
피부 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제제가 내성이 생기면 너무나 무서운 부작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둥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쿠싱 증후군이라든지요. 어린 아이에게 잘못 썼을 때 성장 저해를 일으킨다거나 또는 피부가 너무 얇아진다거나 또는 또 피부가 너무 붉어지는 그런 증상 또는 골다공증도 유발시키고요. 다모증도 유발시키고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정말 음식으로서 식사요법으로서 조절을 한다거나 또는 좋은 영양제를 많이 몸 안에 영양소를 많이 넣어서 또 피부를 정말 근본적으로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증상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요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영양소 중에 중요한 걸까요? 예,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인데요. 비타민, 특히 아토피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비타민이 비타민 A, B, C, E 같은 것입니다. 미네랄 중에서는 엽산, 셀레늄 또는 칼슘, 칼륨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아메이의 제품이 바로 더블엑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뉴트리키즈입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피부를 재생시켜주고요. 또 칙칙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피부가 여드름이 생기는 것도 예방을 시켜줍니다. B2나 B3 같은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 또는 여드름 또는 정말 피지 조절을 역할을 충분히 하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항알레르기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 알레르기를 예방시킵니다. 비타민 7, B7 같은 경우는 비오틴이라고 해서 탈모와 더불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특히 지질과 단백질의 대사를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콜라겐을 만들어서 피부의 면역력을 증가시키죠. 콜라겐은 비타민 C가 이렇게 따로 있고요. 비타민 C를 따로 먹이고 아세로라 체리에서 뽑아낸 천연 비타민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같이 먹어주면 콜라겐을 합성하는데요. 특히 피부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인 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토피를 더 유발시키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두부 외에 콩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식물성 단백질, 단백과 100의 파이토프로틴을 만약에 2스푼 정도씩을 계속 먹인다면 넌 GMO의 유기농이거든요. 이거를 충분히 먹인다면 단백질 100%의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간식으로나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와 함께 또 권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주에레이 블렌드라고 하는 간말 리놀렌산입니다. 유기농 보라주유와 달맞이꽃에서 추출한 주에레이 감마리놀렌산은요, 피부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이것들이 또 도움이 되고요. 또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가 호르몬과 효소의 영양소가 되고요. 또 혈액순환도 활성화시키면서 피부에 도움이 되죠. 항염 비타민이기도 항염 불포화 지방산이기도 하고요.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더블엑스와 주에레이 블렌드와 오메가3가 다 들어있는 제품이 아메이에 있습니다. 자, 우먼즈 바이탈 팩이라고 해서 이 빨간 색깔 아침 저녁으로 먹는 팩 안에요. 30빌 한 달분이 들어있는데요. 오메가3와 더블엑스와 주에레이 블렌드가 들어있어서 저는 아토피가 있는 어른들한테는 이거를 권하고요. 아토피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따로 먹여야 되는 거죠. 키즈와 함께 주에레이 블렌드와 오메가3를요. 이거와 함께 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칼슘입니다. 칼슘은 그냥 이 뼈를 만드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칼슘 자체가 피부에 도움이 되고요. 또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아토피 환자에게 그 항스트레스성 비타민이며 미네랄입니다. 칼슘을 비타민과 함께 먹이시고요. 또한 아토피 환자들은 폐 기능이 약해지고 또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장과 위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텍스,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텍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5가지 검증된 균주로 만들었고요. 또한 한 포당 63억 마리가 살아있는 그런 장 도달성이 좋은 생존력이 높은 그런 유산균입니다. 매일 꾸준히 유산균을 함께 먹음으로써 흡수를 돕고 장을 활성화
활성화시키고 해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유산균을 함께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이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이죠. 물 중에서도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나쁜 것들은 다 해소하고요. 미네랄은 충분히 들어있는 이스프링 정수기를 같이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ml짜리 물통으로 4통을 늘 채워서 먹을 수 있도록만 한다면 독소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온몸에 이 영양소가 골고루 흡수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되었을 때 약으로는 도저히 치료되지 않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고요. 피부가 깨끗해지는 여러분의 아토피의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오키입니다. 요즘에 애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맛있는 거를 많이 찾더라고요. 뭐 맛있는 거 없냐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제 해놨을 때 좀 기왕이면은 좀 폼도 났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정이 어렵고 힘들면 또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맛있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폼도 나고 그리고 또 하기도 쉬운 그런 요리 있을까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퀸이 해냅니다. 퀸은 그 4가지를 다 해내는데요. 우선 그 맛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그 맛있다는 게 뭘까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으시잖아요. 맛있다는 게. 근데 사실은 양념이라든지 그런 걸로 맛을 내는 거보다는 진짜 맛은 그 재료 본연의 맛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은 진짜 맛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양념이라든지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맛이지 그 재료 본연의 맛은 좀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 근데 사실은 이 영양과 그 다음에 맛과 그 다음에 보기 좋은 게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료 맛있다는 거는 재료 본연의 맛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재료 본연의 맛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모양이 좋다는 거는 그 재료 본연의 어떤 색감 그리고 너무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사실은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영양과 맛과 그 보기 좋은 거는 사실은 일맥상통하거든요. 영양이 보존되면은 맛도 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기 쉬운 거 아메이 퀸을 요술 냄비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술 냄비다. 그 왜 그러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4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아메이 퀸이 요술 냄비고요. 또 저는 이 아메이 퀸을 요술 냄비라고 하는 이유가 단계가 그냥 4단계면 돼요. 아메이 퀸은 뭐냐면은 뚜껑을 연다, 재료를 넣는다, 뚜껑을 덮는다, 인덕션을 킨다. 그러면은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 퀸을 정말 요술 냄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순두부 계란찜을 할 거예요. 우리 일식집에서 먹는 계란찜 있죠. 너무너무 보들보들하고 너무너무 부드러운 그 계란찜 먹고 싶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체에다가 한번 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우유라든지 뭐 이런 것도 넣어야 되고 조금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 순두부하고 계란하고 섞으면은 그 일식집에서 먹는 그런 순두부 계란찜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순두부는 콩이니까는 식물성 단백질이고 얘는 또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궁합도 굉장히 맞고요. 저는 지금 이제 채소를 이렇게 집에 있는 온갖 채소를 다 지금 이렇게 채 썰어서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집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좀 어리면은 그냥 다지셔도 돼요. 그래서 요게 또 왜 엄마들이 볶음밥 자주 하잖아요. 볶음밥 자주 하는 이유가 다 있죠. 애들이 안 먹는 채소를 잘게 해가지고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볶음밥을 자주 하시는데 요것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집에 있는 모든 채소 다 다져가지고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냉동실에 새우 같은 거 있으면요. 그런 것도 넣으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순두부 계란찜 할 건데요. 옛날에 저희 이제 엄마가 계란찜 해주실 때 보면은 그거 많이 이렇게 밥솥에다가 그 공기를 넣고 계란찜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물 넣고 물 끓이다가 이제 고기다가 이렇게 중탕처럼 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계란찜이 사실 굉장히 쉬운 요리 같지만 밑에는 타고 속에는 잘 안 익고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퀸은 이렇게 7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븐 요리가 돼서 타지 않고 아주 속까지 잘 익는 그런 계란찜, 아주 보들보들한 그런 계란찜이 완성이 됩니다. 우선 이제 요게 스텐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제가 유산지를 깔게요. 이 유산지도 저희 아메이에서 나오는 그 유산지, 아무 나쁜 물질 같은 거 나오지 않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유산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접으세요. 반달로 접으셔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펴서 넣으시면 되세요. 제가 퀸에는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그러면은 퀸의 4단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1번 뚜껑을 연다. 1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료는 여기 이제 계란 지금 4개 풀었어요. 계란을 좀 이렇게 섞어주세요. 계란 섞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저희 송화소금 좀 넣을게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소금 말고 여기다가 새우젓 같은 거 넣으셔도 굉장히 맛있고 아니면 액젓 넣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순두부는 이제 이렇게 막 으깨세요. 그냥 막 으깨세요. 이렇게. 으깨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 계란 풀어놓은 거 넣으세요. 너무 간단해요. 사실 이거는. 네, 그리고 또 섞으세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여기다 이렇게 부시면 돼요. 부시고 집에 있는 채소 다 넣으시면 돼요. 저는 오늘은 표고하고요. 그 다음에 당근, 호박, 그리고 양파 이렇게 여기다 넣었거든요. 다 드세요. 자, 아까 뚜껑을 연다, 재료를 넣는다 2번, 3번 뚜껑을 닫는다. 그리고 4번 인덕션을 켠다. 자, 인덕션 켜겠습니다. 인덕션은 4단에서 25분 할게요. 네, 4단 25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두부 계란찜이 완성입니다. 요거는 우선 아기들이 좀 어린 아기들이 있는 집들 그러면은 너무 좋죠. 아기들한테 이렇게 먹일 수 있고 부드럽게 먹일 수 있고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게 그냥 아침 대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 가면 조금 속 안 좋으신 그런 남편분들 계시면은 요거 해주시면 그냥 요것만 드시고 하셔도 굉장히 든든하고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냥 입맛 없다 그럴 때 이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열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수분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럼 수분이 생기면은 그 수분이 요 안에 뚜껑 있죠? 뚜껑으로 이제 이렇게 맺힐 거예요. 맺히면은 그게 이제 다시 바깥으로, 여기는 저희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 다시 이제 음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음식이 그 맛이 날아가지 않고 계속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맛있는 그런 요리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시금치를 데쳤을 때 일반 냄비에다 물 넣고 데쳤을 때하고 아메이킨으로 물 없이 이렇게 탁탁 털어서 데쳤을 때하고 비타민 B군 같은 B1 같은 경우에는 4.9배가 보존이 되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1.4배 이상이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해놨을 때 색깔도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재료 본연의 맛도 느끼고 그리고 영양가도 지켜지는 그런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미리 하고 있는데요. 한번 얼마나 됐는지 한번 가서 볼까요? 네. 2분 남았습니다. 네, 근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한번 열어볼까 봐요. 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취소를 하고요.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잘 됐는지 한번 여기로 볼까요? 네. 자, 뚜껑 짠.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자, 어떻게 당근 색깔, 그 다음에 호박 색깔, 표고 색깔이 다 살아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향을 맡으실 수 있으니까는 네, 다 느껴지시죠? 제가 그럼 이거 한번 꺼내서 접시에다 한번 담아볼게요. 자, 접시에다 담아보겠습니다. 어이구. 여기다가 이거 바닥 놔도 될까요? 괜찮죠? 바닥 뜨거워서 뜨거울까봐. 자, 짠. 자, 뚜껑을 닫고. 자, 어느 쪽으로 옮길까요? 여기다 그냥 둘까요? 네, 이쪽으로 옮길까요? 네.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계란찜이 조금 약간 요리 같죠? 네, 이렇게 계란찜 완성됐고요. 쉽고 간단한 일본 음식점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계란찜 맛있게 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들지만 얼마만큼 건강하게 나이 드느냐,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누구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까 들은 사업 설명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시면서 그거 찾아보시고요. 아토피, 나를 괴롭히는,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아토피 한번 치료해 보시죠. 저희 제품이 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떠셨나요? 퀸. 너무 쉬웠죠? 계란으로도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보로 여러분이 좀 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좀 힘든 어두운 시기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글귀에, 어느 책에 나온 얘기지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은 틉니다. 아침은 오지요. 그쵸? 이 한파 코로나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고요. 동틀 수 있는 날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또다시 정말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